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측은 고위급 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5.24 조치의 해제나 한미 UFG 훈련 중단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엔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회담의 당사자였죠. 홍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 측에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이라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누리당 연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재발 방지 문제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통일부 당국자도 도발의 주체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됐다면 더 바람직했겠지만 꼭 아쉽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주체를 명시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었고 특히 이번 목함지뢰 도발처럼 외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강력히 부인했던 사안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해서는 공동보도문 3항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만약 북한이 도발을 포함한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에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북측에 요구하긴 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측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요구나 북핵에 대해서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남북 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이번에는 지뢰 도발 사태와 북한의 준전시 상태 선포 등 군사적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자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해 이제 출발이라면서 경색됐던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대화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해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인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0월 중순쯤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북은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하고 생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3배수를 줄인 뒤 직접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생사 확인과 상봉 의향,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200여 가족의 명단을 정리해 북측과 명단 교환을 하고 북측의 가족이 있는지 또 만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100가족 정도의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데 과거 상봉이 이루어졌던 금강산 면회소로 결정된다면 현재 북한이 몰수한 면회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대면 상봉은 18차례, 화상 상봉은 7차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5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 300여 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